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4강 SPSS 교차 분석 3번 제어 변수가 있는 교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어 변수가 있는 교차 분석 방법의 개념적 기초를 간략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교차 분석 제어 변수 SPSS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K 교차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범주 변수가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여부라고 해서 결혼과 미혼에서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레벨이 되겠네요. 2레벨이고 범주에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도 2수준이고 2도 2수준인데 여가 여기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용 음식을 이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이번 실습에서는 이용 음식 양식과 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레벨 2레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코크란 멘틀 헨젤 검증이 되는 거예요. 코크란 멘틀 헨젤 검증의 특징은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여기 범주형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어 변수라고 해요. 통제 변수라고 해서 이 두 변수 사이를 이제 제어하는, 통제해주는 그런 변수가 이제, 제어 변수인데요. 이 제어 변수가 이제 세 번째, 범주형 변수인데, 이때 이 변수는 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처럼 집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집단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집단의 수 혹은 층의 수가 바로 이제 여기서 레벨이 될 텐데 레벨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벨이 2 이상이 돼야 되겠죠. 2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 방법 중에서 선택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제어 변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진실한 연관성, 두 범주형 변수 간의 진실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제어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제어 변수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코크란 멘틀 헨젤 CMH 검증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변수가 있는 카이제곱 검증을 우리가 CMH 검증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 방법은 뭐예요? 범주 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즉 2 곱하기 2 곱하기 K가 되어 있는데, 이 K는 제어 변수고요. 제어 변수도 본 이제 이 강좌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별을 이제 제어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요것도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요 세 가지를 곱한 교차표를 만들고, 이 교차표의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검증하는 것은 이제 피어슨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 변수가 있는 교차 분석에서 이제 우리는 제어 변수를 이제 교차 분석에 포함시키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집단별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 강좌의 문제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결혼과 이용 음식 간의 연관성을 보는 건데, 결국 성별에 따라서, 즉 성별을 제어 변수를 이렇게 사용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전체에 대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교차표에 대한 전체, 그리고 남자 성별이 이제 제어 변수니까 남자 집단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 이루어지고, 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석이 세부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CMH 검증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때 제3의 변수인 제어 변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제어 변수는 이제 집단을 몇 개로 또는 몇 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누고 집단별로 이제 교차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는 제어 변수를 도입하면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을 구분해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 간의 연관성을 이제 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어 변수가 있는 카이제곱 검증 CMH 검증에서 조건부 독립성 검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코크란, 멘텔, 헨젤 통계량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 변수가 있을 때, 제어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두 범주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규모가설은 뭐냐면, 규모가설은 제어 변수를 통제했을 때 두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규모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하지 않으려면, 독립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가 0.05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P밸류가 이 통계량, 코크란, 멘텔, 헨젤 통계량이 P보다 이렇게 P가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0.05보다, 유의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제어 변수를 통제했을 때 두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종속적이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코크란 그리고 멘텔 헨젤의 카이제곱 값을 이제 이 통계량을 보고 이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조건부 독립성이라는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시키고, 요거를 기각시키고 대립가설을 이제 채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제어 변수를 투입했을 때에도 두 변수 간의 관계, 즉 여기 본실습에서는 뭐죠? 결혼과 이용 음식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MH 검증을 사용할 때는 기본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크란, 멘텔, 헨젤 검증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이제 기각할 거냐 아니면 채택할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내용, 그 분석 결과를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 변수가 있는 카이제곱 검증 적용 상황인데, 그 범주형 변수가 있는데 2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제 하게 될 실습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결혼 여부가 되겠네요. 결혼 여부. 그래서 결혼은 1번, 그 다음에 이혼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주형 변수가 또 2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용 음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용 음식은 1번이 뭐죠? 1번이 한식, 2번이 양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레벨로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어로 사용되는 이 제어 변수의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이제 성별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2레벨이에요. 마찬가지로 2레벨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어 변수가 있는 교차 분석에서는 두 개의 우리가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두 변수뿐만 아니라 제어 변수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설은 이제 성별을 통제했을 때 결혼과 이용 음식 간의 연관성은 없다가 규모 가설이고, 성별을 통제했을 때, 제어했을 때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 간의 연관성이 있다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대립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목표는 뭐예요? 그래서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우리가 결국은 대립 가설을 채택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독립성 검증을 통해서 나온 이제 통계량을 가지고 그 통계량에서 이 p 값이 0.05보다 적으면 우리가 이제 성별에 따라서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의 연관성이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실습 8-3은 이제 교재 139페이지에 있어요. 교재는 139페이지에 있고, 이 문제는 뭐냐면, 범주형 제어 변수가 있는 코크란 멘텔 헨젤 검증이에요. 분석 데이터는 제8장 교차 분석 카이제곱 검증 제어 변수가 있는 데이터고요. 여기에서 이제 범주형 변수는 결혼과 이용 음식이고요. 이 두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특별히 본 실습 문제에서 뭐가 있어요? 범주형 제어 변수라고 하는 성별 변수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단이라고도 하고 집단 변수라고도 하고 층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층 레이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범주형 변수가 있는 교차 분석을 수행하고 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습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 요 결혼하고 이용 음식 간의 연관성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관성을 보려고 하는데, 이 성별이 바로 이제 컨트롤 변수로, 컨트롤 베리어블, 제어 변수죠. 제어 변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와 같이 범주형 변수여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결혼과 이용 음식도 범주형이지만 특별히 이 제어 변수도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총사례 수는 80개고요. 실습 데이터는 요거고, 그 다음에 분석 메뉴 선택은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으로 차례대로 들어가서 클릭하시고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 이게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제 결과를 이제 해석하고 이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려고 생각합니다.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코크란 멘텔 헨젤 검증 통계량에 대해서는 이제 출력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화면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결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크란 멘텔 헨젤 검증에서는 0.05보다 통계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 변수가 있을 때, 즉 성별이라는 변수를 제어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분석했을 때 우리가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총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세부적인 이제 분석 결과를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카이제곱 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 성별이 제어 변수예요. 이게 제어 변수예요. 제어 변수.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눴고요. 또 전체, 구분하지 않은 전체를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인 경우에 이제 카이제곱 값이 7.409가 나왔고, 여자인 경우에는 3.886이 나왔고, 전체 피어슨 카이제곱은 10.787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값이 0.05보다 적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따라서 이제 남자 집단의 경우에도 결혼과 이용 음식에는 연관성이 있고, 여자 집단의 경우에도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이제 표현해 봤는데, 결혼 여부입니다. 여기는 결혼 여부예요. 결혼 여부에서 결혼은 이제 빈도를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 어때요? 양식보다 뭐가 많아요? 한식이 많죠. 그리고 미혼자들은 뭐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한식보다는 양식이 많죠. 미혼자들은. 그리고 여자의 경우, 여자 집단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결혼 여부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도 양식보다는 한식이 많아요. 결혼자들은. 그리고 미혼자들은 뭐가 많아요? 한식보다는 양식이 많게 나타났다.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MH 검증을 위해서 우리들은 SPSS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일 메뉴로 갈게요. 파일, 열기, 데이터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에서 제8장 교차 분석 하이 제곱 검증 제어 변수 있는 데이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미 입력이 완료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변수 보기 하단 클릭해 보시면 결혼이 명목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이용 음식도 성별도 다 명목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갑에 보면 갑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혼 여부는 결혼과 미혼으로 1번,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식, 양식 이렇게 이용 음식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제어 변수인데 범죄형 변수로 1번 남자, 2번 여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구했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완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데이터 보기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메뉴로 한번 가볼까요? 자,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행에다가, 이용 음식은 열에다가, 성별은 제어 변수 레이어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층이라고 하죠. 저 10단이라고 돼요. 요 레이어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성별. 그리고 이제 막대형 차트로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통계량에서 카이 제곱과 여기 보시면은 요 코크란 멘텔 헨젤 통계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셀에 가서 관측 빈도 체크되어 있고요. 퍼센트에서 행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 드릴게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가 출력이 다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80개로 되어 있고 결칙지가 없다. 그리고 교차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전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 음식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관계를 교차표로 빈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 검증을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생략할게요. 넘어가고 그림도 설명했죠. 잘 보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그리고 전체를 보시면서 해석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조건부 독립성 검증이에요. 우리가 규모가설은 뭐냐면 제어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제어 변수가 있을 때 두 범주형 변수, 즉 이용 음식과 결혼 여부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다. 이게 이제 규모가설이고요. 이거는 이제 p-value가 0.05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처럼 이제 p-value가 코크란과 멘텔렌젤 p-value가 지금 0.001, 0.002가 나왔잖아요. 0.002가 나와서 이제 0.05보다 적으니까 우리는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하면 제어 변수가 있을 때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 간에는 이제 우리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면 뭐예요? 이 말은 이제 대립가설 채택됐다는 말은 제어 변수가 있을 때 결혼 여부와 이용 음식 간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종속적이다, 즉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강 SPSS 교차 분석 3번 제어 변수가 있는 교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